안녕하세요. 경제창위 이주환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 수다를 가지고 올까 고민하다가 이 원래 이제 두 번째 영상 수다 시간은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얘기를 드리는 시간이거든요. 오늘은 그 조지 소로스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이런 그 투자의 대가들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때 사실 뭐 이 사람이 어떤 투자 방법이 아주 기가 막히고 어떤 그 뭐 인물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는 사실 그렇게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뭐 책이라든지 뭐 유튜브를 통해서 충분히 많이 접하실 거고, 조지 소로스는 알고 계신 것처럼 뭐 헤지펀드 투기 자본의 뭐 1인 자본, 영국의 파운더를 공략해서 정말 영국 정부를 떡실신시킨 그런 인물이죠. 이분의 이제 스타일은 뭐 오렌 버핏과 완전 대척점에 있는 극과 극의 상황에 있는 인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이 이제 굉장히 그 재밌는 말을 상당히 많이 뱉죠. 그러니까 약간 투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독설가인데 또 생활은 굉장히 위트 있는 그 얘기를 또 많이 하시죠. 가끔 가다가 그 농담을 안 할 것 같은 사람이 농담을 하면 굉장히 와닿거든요. 제가 이 주식의 대가들 중에서 했던 농담들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뭐 조지 소로스가 역시 했던 얘기도 있고, 예전에 이제 그 오렌 버핏이 이런 얘기를 한번 했거든요. 저렇게 돈 많이 버는 사람이 과연 생활이 어떨까? 물론 이 사람이 맨날 햄버거만 먹고 집에서 왔다 갔다 햄버거 찜만 앞에 왔다 갔다 하고 아주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과연 돈을 번 걸 쓰지도 않는데 무슨 낙이 있을까라고 했는데, 그때 이제 그 오렌 버핏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자기가 돈에 대해서 꿈쩍을 하지 않는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 10년, 20년 투자를 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죠. 자기 펀드가 버크셔 해더웨이가 그날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러면 햄버거 패티 2장을 먹는답니다. 햄버거 패티 안에 패티 2장짜리를 먹고 그날 돈을 많이 잃었다라고 판단이 되면 햄버거를 먹지 않고 회식 포테이토 있잖아요. 우리 그 포테이토 햄버거에 딸려 나오는 그것만 먹는답니다. 그게 정말 농담일까 했는데 그 햄버거 가게의 그 주인한테 인터뷰를 했더니 맞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도 지금 돈에 대해서 무감각하지만 뭔가 자기가 채찍질을 한다라는 거죠. 그 조지 소로스를 왜 오늘 처음 얘기 드리려면 이 사람한테 제가 그 감명받았던 부분을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주식 투자에서 아주 열정을 가지고 노력하고 공부하면 된다, 할 수 있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결국 한 3년, 4년, 5년 정도 지나면 대부분 이제 나사빠지죠.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어려운 길이고 답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뭔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주식 투자는 집중을 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뭔가를 하는 것보다 뭔가를 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걸 계속 느낍니다. 그러니까 내가 1년의 기간을 투자를 한다면 실제 매매하는 기간은 그 1년 중에 과연 얼마가? 한 달일까 두 달일까? 어떤 분은 1년 내도록 투자를 하실 수 있는 거고요. 어떤 분은 한두 달 투자를 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세네 달 투자를 하실 수 있죠. 수익률이 누가 좋냐라고 하면 당연히 내가 열심히 해서 매일매일 투자하는 분이 좋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마 이 영상을 보신 분들 그렇지 않을 거라고 느끼실 겁니다. 한두 달 하는 사람이 더 좋을 수 있어. 그렇죠. 실제 주식 투자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걸 조지 소로스가 이렇게 표현했죠. 주식 투자가 너는 재밌냐? 나는 재미없다. 이렇게 말을 했죠. 네가 만약 주식 투자가 재밌다면 넌 뭔가 잘못된 거다. 주식 투자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재미가 없어야 된다. 그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재미가 없어야 된다는 것은 뭔가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막 주식 투자라고 돈을 벌고 배팅을 해야지만 아드레날린이 나오고 도파민이 막 흥분되면서 이게 막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근데 실제로 내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뭔가를 해야 될 때는 뭔가 계획에 어긋났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100만 원을 주고 샀습니다. 삼성전자 계속 잘 올라가고 있어요. 내가 할 일이 없죠. 그냥 가만히 지켜보는 거 외에는 별로 할 일이 없습니다. 계속 지켜만 보는 거죠. 올라가고 있으면, 상승하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지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내가 만약에 삼성전자를 100만 원 주고 샀는데 이게 올라가지, 상승하지 않고 내려가고 있으면, 그러면 이거 비중을 줄여야 되는지 해지를 해야 되는지 손절을 해야 되는지 비중을 좀 줄였다가 좀 올라오면 좀 늘렸다 줄였다가 계속 이런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뭔가 지금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가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조지 소로스가 했던 말은 투자가 즐겁고 재밌다면 아마 화면 보시면 나올 겁니다. 당신은 아마 절대 돈을 못 벌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재밌다면 돈을 절대 못 벌 것이다. 좋은 투자라는 것은 지루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요거를 우리가 또 다르게 표현을 제가 항상 강조드릴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식시장은 적극성이 있는 자에게서 참을성이 많은 사람에게로 돈이 넘어가게 설계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성 있는 사람의 돈이 뭔가 열심히 적극적으로 해서 가만히 참고 인내하는 사람한테 돈을 계속 넘겨줍니다. 적극성 있는 사람들. 그리고 돈을 다 넘겨주고 나면 이분은 증권시장에서 퇴출되고, 또 누군가 새로 들어와서 막 적극적으로 매매를 해서 또 가만히 있는 분한테 돈을 넘겨줍니다. 때로는 그 가만히 있는 인물이 투자자가 외국인일 때도 있고요, 기관일 때도 있고, 또 장기 투자자일 때도 있습니다. 결국은 적극성 있는 사람들이 계속 어떤 적극적인 행위를 해서 가만히 인내하는 사람한테 계속 돈을 넘겨줍니다. 이게 주식시장의 구조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또 돈을 다 넘겨주고 나면 퇴출되고, 또 누군가 들어와서 또 넘겨주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보면 적극성이 있는 사람에게서 참을성이 많은 사람에게 돈이 넘어가게 설계되어 있다라고 표현하는데, 제가 30년을 투자하면서 항상 제가 적어놓는 딱 암기해야 되는 그 명언을 계속 반복해서 외우는데, 그 첫 번째에 제가 후회는 없다라고 적어놨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매매 행위에 대해서는 내 책임이고, 그 행위에 대해서 잘했냐 못했냐는 내가 매뉴얼대로 했다라고 하면은 절대 후회는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 후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도 마찬가지인데, 혼자 곰곰이 생각할 때 언제 후회가 드냐면, 내가 정해진 매뉴얼대로 해서 손실이 났을 때 후회가 되지 않고요, 뭔가 하면 안 되는 행위를 했을 때 그게 굉장히 후회가 됩니다. 근데 보통 뭔가 하면 안 되는 행위는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을 때 나오거든요. 안 좋을 때 뭐라도 해봐야지, 어떻게라도 방어해봐야지 해서 했던 행위들이 결국 지나고 보면 안 하는 이만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로 누군가를 도와야 되겠다고 하면 가만히 있어야 될 때는 가만히 있으라고 해야 되겠다. 근데 그게 참 쉽지가 않거든요. 특히 저같이 주식과 관련 일을 하는 사람이 뭔가 문의를 해올 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표현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 사실 요즘은 그렇게 합니다. 그냥 지금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가만히 있으세요. 이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나고 보니까 뭔가를 했을 때보다 사실 계좌를 더 불리는 데 중요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후에는 사실 제가 많이 합니다. 그때 그냥 가만히 있을 걸, 아무것도 안 할 걸. 그렇다고 해서 뭐 가만히 있는다는 게 손절해야 되는 데라서 손절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해야 될 건 하지만 불필요하게 하지 말아야 될 거는 안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안 할 거고, 제가 주식 관련, 저는 주식을 하는 게 너무 재밌거든요. 항상 제가 그 농담삼아 주위한테 저는 죽는 전날까지 주식 투자 할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주위에 어떤 조언이나 혹은 제 도움을 말씀을 드려야 될 때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될 때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말자, 이거를 계속 강조를 드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해하시는 분들과 함께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근데 이 얘기는 아마 조지 소로스가 항상 얘기했던, 주식 투자가 즐겁고 재밌다면 절대 돈을 못 번다는 얘기와 제가 볼 때는 일맥상통합니다. 그냥 이런 얘기 조지 소로스가 했잖아요. 조지 소로스가 영국 파운더를 공격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금융위기 때 태국의 바타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인터뷰 내용에서 이걸 했잖아요. 바트와 다음은 한국의 원화였다. 한국의 원화를 공격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한국에서 금모으기 운동을 하는 걸 보고 포기했다. 그냥 웃으면서 얘기해서, 이게 진담인지 농담인지는 저도 판단이 잘 안 됩니다.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저런 정도의 의지력과 방어력을 갖고 있는 데는 내가 헤지펀드가 덤벼들었다가 오히려 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표현했는데, 저는 이게 농담일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웃으면서 인터뷰 내용에서 얘기했지만, 제가 봤을 때 아마 그때 조지 소로스는 우리가 금모으기 운동을 하고 금을 내다 파는 걸 보고 공략 대상에서 제외한 게 맞을 겁니다. 이분이 이렇게 돈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속칭 얘기하는 개같이 정말 벌어서 각국의 중앙정부 헤지펀드, 특히 이분이 악의적인 명성을 높이는 게 다른 투자자들하고는 다르잖아요. 이분은 조용히 안 합니다. 대놓고 이렇게 광고하잖아요. 야, 내가 내일부터 영국 파운드 공격할 테니까 동참할 사람 다 동참해 라고 하면서 헤지펀드를 다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악명이 높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번 돈을 어디에 썼냐면, 알고 계신 것처럼 예전에 구소련이 무너졌을 때 동구권에 있던 유대인들을, 그러니까 정부가 무너지니까 완전 혼란스러운 상황이잖아요.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조 단위 이상의 엄청난 돈을 썼습니다. 물론 이분은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유대 자본가 중에 한 명인데,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라는 걸 정확히 보여준 사람이죠. 근데 이분이 이런 멘트를 가지고, 모토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결국은 강조했던 부분은 주식 투자는 절대 재미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을 오늘은 저도 꼭 하고 싶고요. 적극적으로 뭔가 열심히 하시는 건 좋은데, 주식 투자에서의 적극성은 오히려 참고 인내하는 사람들한테 좋은 먹잇감이 된다는 것을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경제창 위에서는 조지 소로스와 관련된 얘기를 좀 드렸고요. 사실 이제 이런 얘기들은 제가 아주 가끔 가다가 중간중간에 하고 싶은 말이 생길 때 가끔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창 위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한이었습니다.